한 남자가 여자와 데이트 중 자신이 슈퍼히어로라며 한눈에 여성의 엉덩이 사이즈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해 여자친구를 감탄하게 한다. 하지만 그의 딸 민이 끼어들어 아버지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며 직업은 변기 디자이너라고 폭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있는 여성들은 그에게 계속 빠져든다. 딸은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떠난 이유가 그가 알코올 중독자이자 바람둥이기 때문이라고 꾸짖고 아버지는 자책하며 그녀를 사랑한다고 선언해 딸의 분노를 더 키운다. 아버지와 딸은 아파트로 돌아가고 노인은 즉시 옷을 갈아입어 민의 분노를 자아낸다. 남자는 돌아서고 이상한 이웃 야마다가 그의 복장을 칭찬한다. 하지만 남자는 너무 짜증이 나서 문을 닫아버린다. 갑자기 변을 보고 싶어진 그는 화장실로 급히 달려가고 딸을 분노하게 만든다. 딸은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변기에 빨려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남자는 그 생각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포털처럼 빨려 들어간다. 그는 하수도의 큰 방에 나타나고 높은 목소리를 가진 큰 남자가 그를 맞이하며 이 시간에 변을 보고 있는 유일한 남자이기 때문에 지구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남자는 관심이 없고 그를 무시하자 높은 목소리의 남자가 그에게 렌치를 던진다. 그는 말하는 동안 그의 몸이 슈퍼히어로로 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외계 침략자들이 내일 공격할 것이므로 그는 자신의 초능력을 사용해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 그 남자는 변기에서 일어나 이제 중년의 뚱뚱한 남자로 보인다. 거울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짓고 결국 그는 비명을 지르며 당황한다. 한편 민은 문을 발로 차서 부수겠다고 위협한다. 다행히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한편 우주선이 지구로 향하고 있다. 바퀴벌레 괴물 황제 블랙호이는 그의 보스와 왕자에게 인류를 멸망시킬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왕자는 그에게 내일까지 인류가 절망의 깊은 나락에 빠져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영웅은 딸을 재우고 그녀가 깨어났을 때 무엇을 말할지 고민한다. 그는 민의 테디베어를 보고 어린 시절의 딸을 떠올리며 향수를 느끼고 더 이상 괴롭지 않게 된다. 소녀는 천천히 깨어나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잘 자라고 키스하려는 것을 보고 그를 주먹으로 가격한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고백하려다 무의식적으로 외설적인 말을 내뱉고 이에 화가 난 딸이 그를 집 밖으로 날려보낸다. 그 남자는 아파트 앞거리에서 앉아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잠이 들어 아침이 되어버린다. 그는 여성이 황제 블랙호이에게 쫓기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깬다. 그 남자는 슬리퍼로 그를 가격한다. 알고 보니 황제는 일반적인 바퀴벌레 크기일 뿐이며 평소처럼 작업을 건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고 그들은 떠난다. 하지만 블랙호이는 아직 살아있고 영웅을 그들의 외계인 집단에 초대한다. 그러나 영웅은 그냥 슬리퍼를 땅에 계속 내리친다. 다음 괴물. 기계 새우 괴물 아이언 슈림프맨이 나타난다. 하지만 영웅의 슬리퍼 한 대와 모욕 한마디에 괴물은 이미 쓰러진다. 세상을 이미 구한 것을 보고 그는 슈퍼히어로가 되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그의 순간은 민이 아침부터 그를 보는 것이 귀찮아 발길질하면서 끝난다. 한편 게인 왕자는 지구에 슈퍼히어로가 없다는 말을 잘못 들은 부하들에게 짜증을 낸다. 야수 괴물. 야수왕 우로보록스는 자신이 다음으로 영웅과 맞서야 하니 진정하라고 부탁한다. 지구로 돌아와 영웅은 살 곳이 필요해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린다. 문이 열리며 야마다가 나타나고 그는 그를 기꺼이 맞아들인다. 영웅은 야마다의 집에 있으며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부끄럽다. 야마다가 아침 식사로 몇 개의 계란을 원하냐고 묻자 노인은 그가 앞에서 앞치마만 입고 있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야마다가 테이블에 계란을 놓자 그것들이 만화처럼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가 계란에 손을 대려 하자 거대한 새가 태어나 그를 놀라게 한다. 야마다는 새를 잠들 때까지 씨름하며 계란을 좀 더 삶았어야 했다고 말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슈퍼히어로는 화장실로 간다. 한편 민은 밖으로 나가며 이웃이 아침 일찍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걸으면서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휴대폰을 꺼낸다. 야마다의 화장실에서 영웅은 변기에 앉아 걱정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그의 전화가 울리고 딸이 전화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임을 말하고 싶지만 나오는 말들은 오싹한 추파로 미니 아빠 휴대폰을 변태가 가지고 있다고 믿게 만든다. 전화를 끊자마자 야수왕 오로보록스가 우연히 그녀 곁을 지나가며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궁금해한다. 야수왕이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귀여운 소녀가 나와서 그를 놀라게 한다. 그는 얼굴이 붉어지고
실수로 자신의 무적 발톱으로 머리를 찔러 땅에 쓰러진다. 외계선에서 리더는 또다시 패배한 것에 분노한다. 두건을 쓴 병사 중 한 명이 다음 차례로 나서 자원하며 순간이동으로 사라진다. 그는 아파트에 다시 나타난다. 불행히도 잘못된 위치에 나타나 큰 높이에서 떨어진다. 하지만 그는 닭군주라 날개가 있어 그것을 이용해 다시 날아오른다. 외계인들은 그의 죽음 마법이 너무 강력해서 행성을 학살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영웅은 이전의 고음 남자와 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욕실로 향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며 변기에 앉습니다. 한 학교 친구가 미니 교복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는 학교 가는 날로 착각한 실수를 설명하며 그를 웃게 만듭니다. 반면 치킨 오버로드는 자신의 목표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며 야마다의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는 거대한 알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고향 행성의 형제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음식으로 변한 것에 충격을 받고 인간이 비열한 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야마다에게 발견되는데 그는 또 다른 먹을 수 있는 새를 보게 되어 신이 나서 그를 쫓습니다. 치킨 오버로드는 이 상황에 너무 불안해져서 도망칩니다. 아파트를 나서던 치킨 괴물은 아침으로 먹으려는 영웅과 마주치게 됩니다. 새로운 괴물은 초음파로 공격하지만 그 남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는 거리에서 딸이 어떤 소년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더 걱정하게 된다. 그는 민이 아직 순수한 소녀였던 시절을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당황한다. 그는 그 수다스러운 소년에게 너무 화가 나서 치킨 오버로드를 모욕하며 어떻게든 새를 물리친다. 외계인들은 너무 걱정이 되어 그들의 보스에게 지구 정복을 포기하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보스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며 슈퍼히어로의 약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지구에서는 영웅이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딸이 소년과 함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외계인 조사에 따르면 지구의 지각 생명체는 통계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나뉜다. 그들은 몸 안에 있는 구체로 구별할 수 있으며 그 구체는 내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 남성의 가슴은 아래쪽에 위치한 반면 여성의 가슴은 가슴에 위치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큽니다. 게다가 여성의 에너지가 클수록 남성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계인은 큰 가슴을 가진 여성의 영상을 재생하고 다른 외계인들은 모두 대량의 코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군대가 전적으로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코피를 흘리고 있는 왕자는 그들을 한심하다고 비난합니다. 그의 부하들은 민의 사진을 꺼내고 영웅에 싸우려는 의지를 꺾기 위해 그녀를 납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여성의 취향을 연구하여 최고의 무기인 드림가이 5세를 만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민은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실종되었다고 신고하지만 좀 더 기다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감동을 받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경찰과 사랑에 빠질까 걱정합니다. 야마다가 나타나자 영웅은 자신의 딸에게 다가오는 소년을 보게 됩니다. 그는 플래셔로 소년을 성공적으로 쫓아내지만 곧바로 경찰에게 붙잡힌다. 아버지를 어쩌나 고민하던 민은 촌스러운 남자를 보고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온 줄 안다. 드림가이가 인간 얼굴도 없다는 걸 알고는 그를 걷어차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말한다. 외계인들은 그들의 창조물을 지원하기 위해 메카 고급차를 보내지만 그 길은 갑자기 영웅에게 막힌다. 딸을 돈으로 더럽히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 그는 대신 자신에게 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마침내 외계인임을 드러내고 차는 메카 로봇으로 변신한다. 영웅이 실망스러운 외모를 비웃자 차는 일련의 공격을 퍼붓지만 짧은 팔다리 때문에 목표에 닿지도 못한다. 노인은 적을 때려 눕히고 엔진 전체를 파괴한다. 차가 떨어지고 그는 드림가이를 끌어내며 자신과 딸을 괴롭힌다고 꾸짖는다. 한편 민은 슬프게도 빈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여행 후 항상 곧 돌아오곤 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말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문 건너편에서 노인은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지만 자신의 상황 때문에 그녀를 위로해주지 못한다. 다음 날 민은 어젯밤의 슬픔을 안고 일어난다. 기쁘게도 그녀는 식탁 위에 준비된 아침 식사와 따뜻할 때 먹으라는 쪽지를 발견한다. 원하던 것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아버지가 여전히 곁에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 영웅은 밖에 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에 만족해한다. 그때 외계인 왕자가 나타나 남자의 가슴을 손으로 찌르며 자신이 직접 해야만 했다고 말한다. 외계인이 그의 놀라울 정도로 약한 체력을 비난하는 동안 인간은 태연하게 코를 후비며 이미 가슴이 회복된 상태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는 불가능하다며
두 손을 계속해서 그의 가슴 깊숙이 밀어넣는다. 하지만 영웅은 모든 공격을 즉시 치유하며 태연하게 코를 후비는 채로 속은 듯 바닥에 쓰러진다. 그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자였지만 코딱지 한 덩어리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영웅이 왜 그것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는 코딱지를 집어들며 그 물질이 자신의 천적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것을 섭취하면 그 구조와 특성을 순식간에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외계인은 망설임 없이 코딱지를 먹고 자신감 있게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제 적의 약점을 흡수했으니 그는 행성 정복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영웅이 그를 우스꽝스럽게 여기자 왕자는 자신과 다른 인간들로부터 코딱지를 모아 모두와 모든 곳에서 그 물질을 수집했다. 그는 그것을 모두 거대한 공으로 모으며 이제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믿었다. 영웅은 상대가 그렇게 큰 코딱지를 떨어뜨리면 도시가 얼마나 끔찍해질지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놀랍게도 그 끔찍한 덩어리가 자기 자신에게 떨어져 그는 자신의 무기에 우연히 묻히고 말았다. 노인은 고개를 돌렸지만 왕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 공은 천천히 다시 떠올랐다.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왕자는 적의 이름을 묻는다. 그는 자신이 민의 아빠라고 말하고 그래서 단순히 자빠라고 오해한다. 영웅이 코딱지를 때려내려 할 때 그의 샌들이 민을 건드린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은 아버지는 상황을 축소하려 하며 잠시 싸움을 멈춘다. 딸은 아버지에게 올라타 그의 얼굴에 주먹을 퍼붓는다.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켜 속상해하면서도 딸은 아버지를 걱정하며 슬퍼한다. 그녀가 아버지를 때리는 모습을 본 왕자는 어머니의 구타를 사랑으로 받아들였던 기억이 떠오르며 마음이 움직인다. 사랑에 빠졌음을 깨달은 왕자는 손에 쥔 코딱지를 없애고 어린 소녀에게 결혼을 청한다. 그녀는 아버지를 조르기를 멈추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간다. 빈손으로 고백한 것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한 왕자는 신하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찾으라 명하고 건물 내 모든 아파트를 사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들은 한 채의 가격에 충격을 받는다. 가진 돈으로는 고작 4.5타타미 크기의 방 하나밖에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남자들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주선을 싸게 팔기로 무모하게 결정하며 집으로 돌아갈 유일한 길을 버렸다. 집에서는 민의 주먹에 맞은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 두 룸메이트가 다투고 있을 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그것은 왕자였고 그는 놀랍게도 영웅 옆방의 1년치 월세를 야마다에게 건넸다. 중요한 밤이다. 황금 변기 좌석 상의 수상자가 명성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져갈 것이다. 영웅이 수상자로 발표되자 그는 무대에 올라 모든 이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감수했던 위험을 떠올렸다. 모두의 지원 덕분에 그는 스마트 변기 좌석을 혁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공이 그에게 머리를 쥐어짜게 했고 그는 여러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 불륜 중에 아내가 전화를 걸어 이혼을 요구했다. 이 말을 듣자 그는 꿈에서 깨어났고 다시 영웅의 몸으로 돌아왔다. 그는 왕자가 자신을 목 조르려 하고 밤새 한 번도 죽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것을 본다. 영웅은 그를 방 건너편으로 내치며 야마다가 정말로 그들과 함께 살게 할 계획인지 질문한다. 외계인의 자격에 대해 불평하던 중 왕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능숙한 남자에게 자신의 오른팔로 일할 것을 제안한다. 그의 일본어 유창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그는 다른 아파트에 있는 소녀를 매혹시키기 위해 언어를 배웠다고 설명한다. 그가 자신의 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노인은 그 아이디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그의 분노가 오해받아 그들은 그가 그 소녀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마다가 그들을 진정시키려 할 때 누군가 초인종을 누른다. 수건에 쌓인 민이 도움을 요청하며 나타난다. 욕조의 수도꼭지가 또 고장났다고 한다. 두 남자는 그녀를 돕기 위해 서두르지만 얼굴에 주먹을 맞고 쓰러진다. 그들이 자신들이 스토커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는 대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부적절한 댓글뿐이다. 그의 이웃은 그들이 그의 먼 친척이라며 평소처럼 맛없는 말다툼을 하면서 그녀를 두고 싸운다고 말한다.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녀는 둘 중 누가 배관 수리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의 욕실에서 수도꼭지에서는 끝없이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프린스가 나서서 파이프를 입에 넣고 나오는 물을 마신다. 이를 본 주인공은 파이프가 주요수로와 결국 바닥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세상의 자원을 다 마시려 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헛되게도 외계인은 과음으로 익사하고 만다. 민이 달려가 도움을 청한다. 한편 그녀의 아버지는 재빨리 일을 시작하며 프린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곳에 살던 적이 있다고 말하며 아내가 수도꼭지를 고쳐달라고 자주 불렀지만 항상 피했다고 회상한다. 그의 아내가 그와 이혼했을 때 잔소리는 딸에게로 넘어갔다. 프린스는 드디어 그 남자가 그녀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사랑을 고백하지만 얼굴에 한 대 맞는다. 미는 빈 욕실로 돌아가서 고쳐진 수도꼭지를 본다. 엉성한 수리를 보며 그녀는 아버지의 존재를 느낀다. 위대한 황제는 그들의 배가 지구에 머물기 위해 팔렸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그를 달래기 위해 젊은 외계인이 그의 형을 돌보겠다고 제안한다. 아파트에서 낯선 외계인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 그녀는 프린스에게 그의 사람들이 여전히 침략할 생각인지 묻는다. 그의 간단한 대답을 듣고 그녀는 그가 약혼자의 모습을 잊었다고 말하며 두 남자를 화나게 한다. 그들이 그가 약혼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녀가 그에게 당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분노는 더욱 커진다. 그때 민이 아파트를 나서자마자 외계인이 즉시 공격해왔다. 왕자는 희생을 감수하며 그들 사이에 서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다. 그러나 날카로운 꼬리조차도 그에게 닿지 않았고 영웅은 힘껏 잡아당기며 손에 피를 흘렸다. 그는 소녀를 꾸짖었지만 그녀의 몸은 완전히 멍해 있었다. 놀랍게도 꼬리 끝에 얼굴이 나타나 분노하며 손을 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자신이 진짜 몸임을 드러냈다. 그가 아직 학교에 다니던 시절 왕자는 긴급 상황으로 인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을 듣고 조심스럽게 칸막이를 열었더니 머리를 변기에 넣은 소녀를 발견했다. 인간형 몸체를 걱정하던 중 꼬리가 말을 걸며 자신이 데들링임을 설명했다. 이들은 인간 어댑터에부터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촉수 종족이며 배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녀의 문제로 넘어가면 그녀는 화장지가 다 떨어졌다고 설명한다. 소녀는 그녀의 입을 닦아주었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자신을 그의 약혼자로 여기며 끊임없이 그를 쫓아다녔다. 그들의 차이로 인해 그는 함께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결혼이 걸린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유를 대며 그 생각을 밀어붙였고 데들링이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왕자는 적합한 아내를 찾기 위해 행성을 탐색하고 싶어하며 떠났다. 그들이 그것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하는 동안 미는 전체 이야기가 유치하다고 느끼고 그들의 존재 속에서 아버지를 느끼는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야마다가 갑자기 방에서 뛰쳐나와 데들링의 의식이 없는 몸으로 달려가며 의료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제로 행동한다. 그는 그녀에게 CPR을 제공하지만 자신이 무엇에 입을 대고 있는지 모른다. 한편 왕자의 형은 은하계를 가로질러 날아가고 있다. 아파트에서는 야마다와 데들링이 실려 들어오고 게인의 주요 촉수가 닫힌 문 뒤에 우연히 걸려 있다. 영웅과 왕자는 그들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이 악수하려고 다가가자 외계인이 그녀의 몸에서 분리되었고 에너지가 그녀의 아래쪽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하고 왕자는 폭발하지 않으려면 통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그는 구멍에 입을 대고 이전에 코딱지로 했던 것처럼 물질을 분석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모든 중간에 동생이 나타나고 수치스러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막내 동생은 몸을 빠르게 압수하며 형이 사랑에 빠진 여자라고 잘못 판단합니다. 그가 날아가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여 왕자를 날려보냅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민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것은 영웅의 예전 모습의 남자입니다. 영웅의 과거 모습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영웅은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의문을 품는다. 그는 딸과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을 의심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한다. 민은 문을 열고 그가 사라질 때와 똑같이 그 남자를 맞이한다. 그녀의 진짜 아버지는 옆집에서 이 모든 걸 듣고 프린스에게 자신의 옛사진을 보여주며 그 남자가 자신의 얼굴을 훔쳤다고 설명한다. 외계인은 그를 격려하며 그의 질문에 답해줄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바닥에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다달링을 가리키는데 우주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존재로 알려져 있다. 의식은 없지만 배터리에 연결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한다. 둘 다 직접 연결하기를 꺼려해 야마다를 대신 선택한다. 교활한 표정으로 코드를 꽂자 지식의 빛이 방 안가득 퍼진다. 어쩐지 그들의 룸메이트가 많이 달라 보이는데 다달링이 몸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다. 프린스의 코에서 피가 나고 그는 그 남자의 가슴에 있는 구슬이 올라온 것을 알아차린다. 영웅은 그녀가 친구의 성별을 바꾼 것에 대해 꾸짖고 그녀는 그들이 무작위로 그녀를 연결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여성 포트와 맞춰야 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변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끊겠다고 위협하며 논쟁은 금방 끝난다. 그는 자신의 몸에 대해 알고 싶다고 요청하고
호스트의 입에 자신의 DNA를 넣으라고 안내받는다. 오해한 그는 야마다에게 키스하려고 하지만 프린스가 그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뽑아 그의 의도를 의심한다. 분석이 진행되고 다달링이 그가 이 세계의 주민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많은 우주가 존재하며 각 평행 우주마다 고유한 지구가 있다고 설명한다. 어떤 힘이 그를 차원 균열로 이끌었지만 그는 길을 잃고 자신의 차원과 다른 차원에 도착하게 되었다. 평행 세계는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약간 다른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관리국은 그의 외모를 수정해야 했다. 짜증이 난 그는 자신을 제대로 된 곳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한다. 유일한 방법은 이전과 똑같은 조건, 즉 그 순간 세상에서 유일하게 대변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는 왕자를 욕실로 끌고 가서 모두의 배변을 조절할 수 있는 필요한 물질을 섭취하고 분석하게 강요한다. 한편 셋째 왕자의 시신이 황제에게 전달되고 그는 둘째 아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렇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어차피 막내를 후계자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막내가 바로 떠나자 장남은 목표에 대해 모두 파악한 뒤 계획적이고 치밀한 행동을 고집했다. 그의 계획에 따라 사실 그가 영웅의 신분을 훔친 사람이자 민의 아버지임이 드러난다. 아파트에서 TV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에 대해 모두 배운 첫째 왕자는 그것들을 재미있어한다. 민은 그에게 수박을 잘라달라고 하고 그는 과일로 아름다운 해독 주스와 조각품을 만들어 응한다. 그는 테이블이 젖었다고 불평하는 그녀에게 조각을 입에 넣어 조용히 시킨다. 그렇게 그녀의 모든 불만은 달콤하고 상쾌한 주스를 맛보자 사라진다. 그녀의 환상은 수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수박은 그녀에게 활력을 주는 장면을 선사한다. 가짜 아버지는 딸을 순식간에 달래고 다른 외계인들은 왕자가 여자를 즉시 정복한 것에 놀란다. 반면 그의 아버지는 감명받지 못하고 이 희극을 보고 싶지 않다며 화면을 끈다. 아파트에서는 영웅을 그의 세계로 되돌리기 위한 작전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민은 이전보다 훨씬 더 호화로운 완전히 다른 아파트로 돌아온다. 그녀는 신나게 주위를 둘러보며 그녀의 침대 아래 숨겨져 있던 오래된 상자를 버렸다는 이야기에 불평한다. 그곳에는 사진책과 오래된 장난감이 가득한 기억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찾으러 나갔지만 이웃들이 그녀의 물건을 뒤지고 그녀의 속옷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차버리지만 가짜 아버지는 그들을 초대해 식사를 하자고 하며 그들이 귀빈이라고 말한다. 모두 앞에 잔치가 차려지고 영웅은 자신의 집에서 손님이 된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는 딸과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했던 때를 떠올리며 그녀가 아직 어렸던 시절 아내에게 잔소리를 한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예전에는 꽤 어색했지만 함께 식사하는 것은 나쁘지 않았다. 야마다와 미는 고기를 두고 다투고 모는 그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본다. 그는 지구인들이 얼마나 쉽게 조종당하는지를 생각하며 열등한 문화에 물든 형을 비웃는다. 영웅은 가짜 아버지가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질투를 느끼고 왕자는 신입이 자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에 상처를 받으며 그의 짧은 성질이 장애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왕자는 그 물질을 제거하려고 시도한다. 놀랍게도 효과가 없고 그는 차여버린다. 영웅은 그를 화장실로 부르며 딸이 유능한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니 즉시 계획을 진행하자고 한다. 그는 소리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오해할 정도로 크게 주장한다. 하지만 외계인은 자신감을 잃었다고 인정한다. 여러 어리석은 생각 끝에 그들은 마침내 그 남자가 지구 출신이 아닐 가능성에 도달한다. 그들은 그를 의심하지만 먼저 의심을 확인하려 한다. 미는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식욕을 잃은 채 자리를 떠난다. 이 틈을 타 모는 그들의 음료를 절망의 물로 바꿔 그들이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게 만들어 자신의 승리로 가는 길을 열려 한다. 하지만 그는 기쁨에 겨워 실수로 한 모금을 마시고 만다. 어린 소녀는 방으로 가서 오래된 추억 상자를 뒤져본다. 앨범을 보며 감상해졌고 믿을 수 없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위안을 준다는 생각에 잠긴다. 한편 영웅은 모든 가능성을 소진한 채 욕실에서 풀이 죽어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가짜 아버지가 외계인임을 결론 내린다. 그들은 침입자를 막으러 달려가지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을 본다. 영웅은 딸이 자신을 잃으면 얼마나 슬퍼할지 알고 그를 막으려 한다. 모는 술을 달라고 애원하고 인간은 그를 골려주려고 병을 마신다. 절망의 물을 마시고 그는 비슷한 상태에 빠진다. 곧 프린스가 뒤따르고 그 다음 야마다가 온다. 금세 모두 땅바닥에서 울부짖고 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 민이 식당으로 걸어간다.
거기서 그녀는 진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어릴 적처럼 고기를 채소에 싸서 먹인다. 그녀는 왜 아버지와 낯선 이웃을 볼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게다가 그들 모두의 모습이 그녀의 추억 상자에 있는 책 한 권에 그려져 있다. 그녀가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이 그들의 아파트 천장이 열리며 대제황이 부딪혀 들어온다. 미는 어머니가 떠났던 날을 기억하며 아버지를 때리며 그 일에 대해 그를 탓한다. 그녀는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환경에서 자랐고 이제 우주의 제황이 그녀의 집으로 쳐들어왔다. 그의 위압적인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본능이 발동하고 외계인과 싸우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휘둘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침내 절망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 왕자는 소녀에게 달려가 필사적으로 버티라고 말한다. 그를 보며 그녀는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아플 때 그녀를 안고 다녔던 기억이 난다. 어머니가 전화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자마자 그는 즉시 작업 모임을 떠났다. 병원으로 서둘러 가는 방법을 찾으며 그들은 그녀가 아이에게 먹인 것에 대해 싸웠고 그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이 의식을 되찾지만 화가 나 있다. 둘째 왕자가 그녀를 세게 때려 깨우려 했기 때문이다. 그는 방을 둘러보며 그녀를 다치게 한 사람을 찾고 아버지가 그들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쓸모없는 아들들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한다. 첫째 왕자는 또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곧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그의 변장은 완벽했다. 그들은 그의 정체가 얼마나 뻔한지 솔직하게 말했다. 맏아들은 자신의 힘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며 아버지가 종종 그에게 밤새 다양한 여성의 얼굴을 하고 방에 들어오라고 했던 일을 회상한다. 모두가 방금 들은 말에 불편해하고 입이 가벼운 아들은 비밀을 드러낸 대가로 방 건너편으로 맞아 날아간다. 그는 둘째 아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하며 그가 왕위를 물려받고 온 우주를 정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어린 소녀를 바라보며 다른 책임 때문에 버림받았던 익숙한 장면을 떠올린다. 그녀의 놀라움과는 달리 왕자는 이기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함과 사랑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용기에 자랑스러워하며 그가 스스로 일을 처리하라고 말한다. 이에 황제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를 바라며 공격한다. 젊은 외계인은 강력한 타격에 즉시 쓰러지고 건물 전체도 무너진다. 미는 이웃을 구하려 하지만 다달링이 떨어지는 잔해에서 그녀를 간신히 구해내며 소녀를 자신의 탄력 있는 몸으로 감싼다. 외계인들이 배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영웅은 마침내 의식을 되찾는다. 자신의 집을 잃은 것에 분노한 그는 슬리퍼를 벗고 황제의 배경 이야기를 대충 추측한다. 외계인의 얼굴에 짜증이 난 그들은 싸움을 시작하고 영웅은 그의 얼굴을 가격한다. 공격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아직 자신의 힘이 무엇인지 모르는 남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선다. 영웅은 여전히 자신의 힘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황제의 주먹을 자신감 있게 맞이하며 그것이 자신에게도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자신감은 깨졌고 주먹에 의해 거리를 가로질러 날아가며 그의 무적이 깨졌다. 민이 그 남자에게 달려간다. 야마다가 뒤따르려 하지만 다달링에게 저지당한다. 그녀는 황제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이며 그들을 찢어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미 한 번 죽었으니 상관없다고 말한다. 영웅은 깨어나 예전 세계로 탈출할 희망을 되찾지만 황제가 도착하자마자 그 희망은 빠르게 무너진다. 그는 인간에게 돌진하며 자신이 과소평가되지 않은 것에 굴욕감을 느낀다. 그가 그를 처치하려 할 때 첫 번째 왕자가 앉아있던 변기에서 물이 튀어나온다. 짜증이 난 그의 아버지는 그것과 그의 다리를 함께 날려버린다. 모는 넘어져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생존을 간청하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무자비한 황제는 주저없이 그를 증발시킨다. 자신의 힘을 증명하며 위대한 외계인은 영웅에게 제대로 싸우라고 요구하지만 그 남자는 옛 적들을 이기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신을 떠올린다. 자신이 영웅인지 의문을 품는 사이 민이 나타나 이 세계의 영웅은 자신이라고 외친다. 그녀를 본 정복자는 손바닥을 겨누며 증발시킬 준비를 한다. 하지만 공격은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고 데들링이 그의 조준을 방해한다. 그의 손목을 감싸며 데들링은 그를 끌어당기고 휘두르며 하늘에서 떨어뜨린다. 두 사람은 격돌하고 야마다의 뒤에서 누군가 그를 지탱한다. 바로 프린스가 아버지에게 배설물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그 제스처는 용감하지만 방법은 결코 우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계속하고
아버지는 쉽게 그에게 다가가 한방차기로 그를 날려버린다. 야마다가 다시 공격하지만 잡히고 곧 제거될 위기에 처한다. 공을 강제로 터뜨리며 황제는 그것들을 땅에 내리찍고 왜 데들링이 이렇게 용감한지 의문을 품는다. 그녀는 자신이 우주에서 가장 똑똑한 종족 출신이라고 말하지만 인간만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 그녀의 호스트들의 기억에는 완전히 비논리적인 믿음과 선택들이 있지만 동시에 활기찬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다. 역겨워하는 황제는 그녀의 몸을 으스러뜨리고 분노에 달려온 야마다를 재빨리 뒤따른다. 그는 손을 들어 야마다를 쏜다. 그의 마지막 순간 야마다는 엄마와 아빠를 떠올린다. 아무것도 아닌 듯 사라지면서 영웅은 무릎을 꿇고 목숨을 걸고 멈춰달라고 간절히 빌며 쓰러진다. 한심한 순간을 만끽하며 외계인은 그에게 자신을 패배자라고 부르며 3번이나 죽음을 요청하라고 말한다. 딸이 멈추라고 애원하는 와중에도 그녀는 그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외치며 그 모든 것을 책에 썼다고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에 짜증이 난 황제는 손바닥을 그녀에게 겨눈다. 그들은 그를 막으려 하지만 영웅이 보는 것은 그녀의 미묘한 미소와 절박한 눈물뿐. 그리고 그녀의 몸이 증발한다. 그녀가 들고 있던 그림판. 게인에 대한 그의 승리를 그린 스케치가 땅에 떨어진다. 그는 그녀가 꼭 쥐고 있던 그림책을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기며 내용에 놀란다. 왕자는 미쳐 날뛰며 아버지에게 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던진다. 왕자가 아버지의 주의를 끄는 사이 영웅은 딸을 병원에 데려갔던 때가 떠오른다. 이래서 부르는 전화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중한 딸 곁에 있기로 선택했다. 어느 날 그는 그녀를 위해 그림책을 그렸다. 슈퍼히어로 이야기를 만들 계획으로 바퀴벌레를 때리고 그녀가 알레르기 있는 새우를 없애주고 영화 속 무서운 캐릭터를 쫓아내는 등 그들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그녀가 싫어하는 모든 것을 그림책 속에서 그가 모두 때려눕혔다. 왕자는 한계에 다다랐고 황제는 영웅을 무찌르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죽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니 그린 주된 악당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행동 중 일부가 그녀와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기억하며 그들은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승 스포츠카를 샀던 일을 떠올리며 그녀는 악한 아빠를 그렸습니다. 그녀의 좋은 아빠가 그를 없애주기를 바랐습니다. 이로써 그는 마침내 황제가 자신 안에 끔찍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